운동을 갓 시작한 사람이 가장 먼저 관심 가지는 근육은 아마 이두근일 것입니다. 셔츠로 뚫고 나올 것 같은 우람한 팔뚝은 옷을 입고 있어도 운동 좀 했는데 하며 알아보는 가장 눈에 띄는 근육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람한 팔뚝을 키우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두근 운동 방법을 10가지 논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윗팔에는 크게 3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이두근과 상완근 그리고 삼두근입니다. 이두근은 팔을 접고 몸 바깥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며 상완근은 팔을 접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삼두근은 팔을 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상완근과 이두근은 역할이 많은 부분 겹치기 때문에 이 비디오에서 상완근을 언급하는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두근만 해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삼두근은 다음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두근부터 알아봅시다. 이두근은 팔을 접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굳이 컬 같은 고립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등 운동 같은 당기기 동작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2014년 앤더슨 박사 연구팀의 랩풀다운 근전도 검사에 의하면 그립을 넓게 잡든 좁게 잡든 상관없이 이두근은 전체 근세사의 무려 80%까지 활성화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두근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팔이 크지 않을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 볼륨 전문가 이스라텔 박사는 이두근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두근을 따로 고립시켜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 상급자들은 효율적인 등 운동을 위해 이두근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소위 팔을 갈고리처럼 사용하는 테크닉을 사용하고 이는 역설적으로 이두근을 따로 훈련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이두근 운동은 무엇일까요? 2009년 올리베이러 박사는 어깨의 각도를 다양하게 설정한 뒤 이두근 운동의 근전동 검사를 비교하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했을 때, 팔을 앞으로 내보내고 했을 때, 그리고 뒤로 비스듬히 누워서 했을 때 각도별로 이두근에 걸리는 부하만 달랐지 종합적으로 보면 이두근이 쓰이는 정도는 비슷했습니다. 또한 2000년 모액 박사 연구팀이 다양한 컬 운동의 이두근 동원율을 비교해봤을 때에도 네거티브 컬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팔을 구부리든 무게가 똑같다면 상체의 각도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자신에게 가장 편한 자세를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연구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팔을 어떻게 구부리든 구부려서 올릴 때에는 이두근의 동원율이 비슷했던 반면 높은 중량을 들고 버틸 때에는 이두근 동원율이 훨씬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즉 원래는 너무 무거워서 반동을 쓰지 않고는 들지 못할 무게를 들고 버티면서 내려간다면 이두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동작은 치트컬이라고 불리며 보디빌딩의 전설 아놀드 슈월제네거를 비롯한 많은 보디빌더들이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무게를 들어 올릴 때에는 다리의 힘을 사용해 튕기듯 들어 올린 뒤 내릴 때에는 천천히 버티며 내리는 것인데 이것은 이두근에 강한 부하를 줄 수 있는 테크닉이라는 것이 2013년 해당 연구를 발표한 아렌 돌빅 박사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테크닉을 사용했을 때 이두근의 동원율이 훨씬 올라가는 것은 물론 세트 막바지마다 한두 개의 횟수를 추가할 수 있으니 트레이닝 전체 볼륨도 올라가게 되어 근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동을 사용해 무거운 무게를 올려서 버티며 내리는 테크닉은 초급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테크닉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네거티브에서 버티지도 않고 허리와 다리의 반동만을 사용해 팔을 흔들기만 하는 소위 댄싱 컬을 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네거티브에서 버티는 것 말고도 이두근을 더 효과적으로 조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14년 호소다 박사 연구팀과 2012년 조엘 박사 연구팀의 팔꿈치 각도별 이두근의 모멘트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이두근이 어느 각도에서 가장 부하를 많이 받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팔이 90도를 지나는 부분, 즉 반쯤 구부려진 이후 이두근의 최고의 부하가 가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근을 확실하게 털고 싶다면 팔을 반만 올리기보다는 끝까지 쥐어짜는 것이 이두근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립 너비는 어떨까요? 2000년 모액 박사 연구에 의하면 바벨을 어깨 너비보다 더 넓게 잡았을 때 그리고 더 좁게 잡았을 때 이두근의 근 활성도는 둘 다 낮아졌지만 좁게 잡았을 경우 무려 13%나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바벨 컬은 어깨 너비로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립일 것입니다. 그럼 컬은 어떤 기구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2018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와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교 연구팀은 12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바벨, 이지바, 덤벨의 이두근 동원율을 비교한 근전동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비록 미미한 차이였지만 이지바를 사용했을 때 바벨이나 덤벨을 사용한 경우보다 이두근을 더 많이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양한 그립별 이두근의 동원율을 비교한 연구는 학계에 매우 한정적이므로 하나의 연구로 이지바가 가장 효과적인 이두근 운동기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두근은 얼마나 무겁게 운동해야 할까요? 2005년 나미엔 박사 연구팀과 2007년 슈니바산 박사 연구팀이 이두근을 해부해본 결과 이두근은 약 60% 이상 속근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빠르고 힘차게 들거나 10회 이하의 무거운 무게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운동하는 것이 이두근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두근은 얼마나 많은 세트로 훈련해야 할까요? 운동 볼륨의 전문가인 이슈라틀 박사는 주당 14에서 20세트 정도의 이두근 운동이 이두근 성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주당 26세트를 넘어가면 회복에 문제를 겪는 이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등 운동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이것보다 더 적은 이두근 고립 운동을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봅시다. 이두근은 등 운동에서 많이 쓰이지만 따로 훈련해주는 것도 좋으며 몸을 어떤 각도로 두든 이두근이 쓰이는 정도는 비슷하고 내릴 때 천천히 버티며 내리는 것이 효과적인 근비대 테크닉이며 이두근은 반쯤 구부려진 이후 취약하므로 끝까지 쥐어짜주는 것이 유리하고 어깨 너비로 가능하다면 이지바를 사용해서 10회 이하의 무거운 무게를 주당 20세트 정도 해주는 것이 우람하고 봉긋 솟아오르는 이두근을 만드는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늦었지만 예쁜 모자를 선물해주신 뽀종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는 올렸지만 6월에 촬영이 뜸한 바람에 채널에서 말한다는 것을 깜빡했네요. 아 맞다,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liveness0114이고 아래 댓글창에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제 일상이 궁금하거나 다음 영상의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인스타를 찾아주세요. 구독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 채널이 곧 구독자 3만명을 향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만큼 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장 효과적인 삼두근 운동 방법을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